정의당의 건강 톡톡. 네, 전 세계 10개국에 계신 요거 11회까지 드셨으면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건강 톡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시즌 2 막방.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구나. 네. 방송을 좀 아쉬우면서도 후련합니다. 그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톡톡이를 대신해서 요 진행을 맡고 있는데 11회에 이어서 12회. 야 여기 어렵네요. 역시 진행자. 저 계속 긴장하고 계시는구나. 네. 볼륨 조정하면서 빨리 끝내라고 막 독촉만 하다가 입장이 바뀌니까. 네. 여기 또 편집할 때는 제가 지난 주인가요? 예. 금요일 날 이제 부산 출장 내려갈 때 그러셨죠. 흔들리는 KTX에서 심지어 편집을 했던 대단하십니다. 시즌 2 막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 이제 정리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시즌 2에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사랑해 주셨던 탑5 그래요? 탑5를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그렇죠? 두구두구. 연말 이런 것도 이렇게 시상식 상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끼리라도 건강톡톡 시즌 2의 오늘 시상식. 가장 시즌 2에서 조회수가 많았던 게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다 이제 잊어버리셨나 이제 출연자분들도 뭐였죠? 그렇죠. 뭐였지?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 예. 3위는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 해소되나. 건강상식으로. 그렇죠. 그 건강상식은 이제 그걸 했었고, 예. 그다음에 사보험 들려거든 차라리 개를 묻어라. 그렇죠. 집안개. 그렇죠. 예. 집안에서 차라리 그냥 개를 묻어라. 이렇게 제목을 올렸던 6회였습니다. 6회가 이제 영예 3위를 차지했고요. 2위. 2위가 최근에 한 겁니다. 내 아이 사랑한다면 어린이 사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요것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2위고요. 마지막 대망의 영예 1위. 대망의 1위. 1위 요거였습니다. 비타민제 깐 거. 비타민. 비타민제 오메가3 아무런 효과 없다. 그리고 또 본론은 그때 무상의료 의료비 폭등론 요 사기의 실체. 요걸 까발린 방송이 영예 1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세계 10개국에 1만 명 가까이 재외국민 투표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거. 요거 우리 대표님이 요거 들으셔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즌 2 장장 12주간 달려왔습니다. 벌써 12주가 됐네요. 가을에 주말 토요일 날 오전에 여기 왔던 게 가을이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너무 추워. 그래서 우리가 시즌 3를 더 이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녹음실이 너무 추워. 그렇죠? 동절기는 좀 쉬어줘야 돼요. 좀 쉬죠. 동절기에 좀 쉬고 시즌 4에서 이제 다시 뵐 텐데 그 전에 좀 소감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히포님부터. 사실 메인 기둥이었는데. 네. 이번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라고 하는 주제로 시즌 2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에 거의 한 90%는 여기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럼 나올 거 다 나온 거야? 거의 나왔죠? 그럼 시즌 4에 없어 뭐 하지? 10% 남았잖아요. 10%. 그렇죠. 10% 남았구나. 그런 만큼 이제 사실 제가 이번에 시즌 2 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글로 사실 한 23회 정도 23회에 걸쳐서 사실 썼던 내용들을 이제 팟캐스트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거의 다 다룬 거고 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당원들을 만나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라고 할 때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거의 여기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뭐 매끄럽게 되지는 못했고 또 시즌 1 했을 때는 임 선생님이 워낙 말빨이 좋으셔가지고 자전거님이시죠. 아, 그렇죠. 예. 워낙 말빨이 좀 재밌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러지는 못했고 애초에 이제 시작할 때 아마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내용을 중심으로 알찬 내용을 좀 전달해주는 걸로 이제 삼겠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목적에는 도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찬 내용이 가득 들어 있었고 요게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양성과정 들으시는 분들도 예스복습을 이걸로 사실 다 하셔도 되는 거고 네. 이 굳이 강연회를 직접 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무시기 전에 1회부터 12회까지 그쵸. 네. 30분씩만 들으시면 되는 거고 어디 뭐 전철 타고 이동하신다거나 네. 이럴 그렇죠. 때 네. 30분씩 이렇게 매일 하나씩만 들으셔도 우린 길지 않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휴포님이 쓴 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당 홈페이지 우리 정책위원회 자료실에 다 게시가 다 돼 올라와 있죠. 있습니다. 예. 저희 팟캐스트 듣다가 혹시 좀 헷갈리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정의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관련 그렇죠. 내용 다 꼼꼼히 데이터, 예. 통계 이런 것까지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글로 이렇게 쓰실 때 하고 그다음에 강연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지난달, 지지난달 2달 동안 출장이 10차례 있었어요. 많았었죠. 그렇죠. 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십니까? 네. 팟캐스트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세요? 말씀 잘하시는데. 그렇긴 한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또 이쪽엔 또 워낙 그 수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말 통계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런 시각 자료 없이 이제 보여주면서 까발리고 싶은데 이걸 그죠? 설명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좀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참 정리가 좀 잘 되게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또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놓치신 분들은 또 유튜브 정의당의 건강 TV에 우리 히포님의 강연 영상이 정말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주얼하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앵두님 어떠셨어요? 이 사생활 대방출과 함께 고운 목소리를 전해주신 건 고마운데 사생활 다 까셨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사보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톡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사보험 들면서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드신 분들이 거의 무슨 80%? 그 정도 되시는데 저 또한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우연치 않게 우리 아도니스님한테 픽업돼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낚였지. 네, 낚였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 하면서 미리 뭐 많은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면서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뭐 100세 시대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초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삶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부분에 관심, 건강에 대한 질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건강 톡톡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건강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저는 시비하면서 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우리 앵두님도 뭐 소위 이 바닥에서는 타짜예요. 그죠? 그렇죠. 타짜여서 거리에서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 큰 차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연설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이렇게 녹음하는 거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 이런 건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직도 들으면 어색합니다. 아직도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러세요?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합니다. 이 타짜에서 이제 방송인으로 거듭나신 앵두였고 중간에 저도 이제 시즌 1 이후에 시즌 2 하고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이제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이 프로듀서 겸 편집자로서 조금 이제 걱정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팟빵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다 업로드는 못했는데 시즌 2는 아직 유튜브에 업로드를 아직 못했습니다. 시즌 1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청 또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또 청취 지역도 늘어나고 그래서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직 우리가 이제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준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로 당내에서만 지금 우리가 당원들 준비 만나고 차원에서 있잖아요. 또 우리가 팟캐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이제 낯이 좀 풀리고 저희 정의당이 이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그러면 이번 저희가 12번 했었던 팟캐스트 내용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더 이제 그때 더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 봄에 우리 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거리에서 캠페인하고 할 때 그런 내용들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죠. 직접 듣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건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만 내년 봄에 시즌 4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청취자 수가 전 세계에서 또 이제 4-5자리 이렇게 늘어나면 저희가 이제 공약해 공약. 우리 정의당의 이 민생당사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타고 나가서 거리에서 이 공개 방송하듯이 이 딱딱한 연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도를 좋아요. 생각만 해도 해볼 기획을 가지고 설레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4자릿수 돌파 뭐 공개 방송. 그러니까 노유진의 정치 카페와 선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날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청취자님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각설하고. 그간 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 하나로 요게 이제 핵심 테마였는데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저 이제 이 팟캐스트 시작을 할 때 이제 먼저 이 건강보험 하나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했었죠. 국민들의 이제 의료비 부담이라고 하는 게 워낙 크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보험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들 좀 살펴보면서 이게 너무 이제 과잉 지출을 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없고 이제 노후 의료비 문제 해결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결국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해야 되고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어쨌든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죠. 그 재원을 마련하자. 그래서 건강보험 재원을 더 추가적으로 좀 마련을 해서 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사보험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그렇죠. 운동 자체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보장이 대략 그냥 뭐 62.7%이지만 그냥 60%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재정이 한 30%만 더 늘리면 단순하게 368 해서 거의 80% 보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을 80% 정도로만 올리더라도 지금 뭐 실손의료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핵심 이유는 결국 건강보험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해주고 그렇죠. 건강보험으로 하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보험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자라는 거죠. 건강보험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불필요하게 이제 가구당 뭐 20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또 이렇게 다 대비를 하려고 하면 정말 뭐 3-4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료비 부담을 이건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이제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가입자와 사업주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재정을 동시에 다 같이 좀 늘리자라는 거죠. 지금보다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한 30% 정도 더 내게 되면 건강보험 하나로가 실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럼 이제 부담이 좀 많아지는 거냐? 결국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거죠. 본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실손보험으로 드신 분들 같은 경우 평균 6-7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월 3만 원 내신 분들 30%면 사실 9천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그 가정경제 혹은 나에게 혹은 같이 사는 이웃과 전체 대한민국을 봤을 때 무엇이 도움되느냐 본다면 뭐 저는 단언컨대
건강보험 그렇죠. 보장성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거죠. 단언컨대 국민건강보험인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균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자가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 임금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되나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는 그 소득의 3%를 부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로 그렇게 따지면 한 8만 원 내외 정도 되죠. 7만 5천 원. 얼추 계산하면 그 8만 원 내고 있는 거에 30% 정도 더 내면 되는 거예요. 한 2만 4천 원 정도. 그 정도 더 내게 되면 지금보다 2만 4천 원만 더 내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할 필요 없어지는 거의 뭐 거죠. 한 3배가 3분의 1이 축소되는 거니까. 또 건강보험은 가장이 이제 돈 버는 사람만 내면 되죠. 나머지 가족들은 피부양자지만 그렇죠. 이걸 실손으로 보험을 하려고 하면 각자 따로따로 다 몇만 원씩 해가지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4인 가족이면 뭐 3, 40만 원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쪽 그냥 견적이 이건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 소득 상위 한 20% 정도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이 꽤 있다라고 봐요. 그래도 남들보다. 그래서 자기는 건강보험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착각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 건강보험에 보면 건강보험료로 내는 거 대비 받는 급여 혜택을 보면 한 상위 5%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95%는 자기가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훨씬 많아요. 95%. 상위 5%를 대부분. 제외하면. 그러니까 상위 5% 정도 되면 대략 한 연봉이 한 1억 정도 이상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거의 25만 원, 30만 원 정도 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보다는 받는 혜택이 조금 적어요. 한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대략 이제 상위 5% 평균으로 따지면 건강보험료로 한 28만 원 정도를 내고요. 받는 혜택은 한 22만 원 정도 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 정도 더 이제 정도 낸 거에 한 80%만 급여로 돌아가는 구조가 돼 있죠. 그래도 또 많이 버셨는데 뭐 그 정도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일에 민간의료보험으로 다 해결한다고 해보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더 많이 내셔야지. 아니 민간의료보험 여기서 지금 한 월 6만 원 정도 그 보장 비율 차이가 있는데 월 내는 사보험 이거보다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마다 그 가족 단위 아마 개인마다 그런 분들은 막 100만 원 뭐 이 정도씩 내실 걸.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건강보험료를 좀 받는 혜택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보험으로 가게 되면은요. 사보험에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비가 30%를 일단 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이자 떼듯이 떼고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연봉이 1억이나 1억 5천 정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보험은 그 구조 자체가 나중에 이제로 갈수록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부담이 돼요.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그래서 뭐 냉정하게 따지면 솔직히 얘기를 하면 상위 한 2%에서 3% 정도는 이분들은 워낙 소득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으로 가는 게 이분들은 나아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97, 8%의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무조건 압도적 국민이죠. 유리하죠. 그렇죠. 압도적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상위 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로 더 많이 내더라도 같이 우리 함께 사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뭐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낸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분들이 뭐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 앞 곡기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 소득 계층에 유리한 건 사실 국민건강보험이었고 오직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또 막상 또 히포님도 이제 강연 다니면 이렇게 좋은데 왜 빨리 안 하냐,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의당이 내년 후년 정도에 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국민들의 의지,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하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들을 좀 모아내고 그러면 그냥 돼요 이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되는 거군요. 그럼 됩니다.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게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국회에서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또 뭐 법이 그렇지 않는 뭐 이런 그래서 말들이 많아. 국민들 다수가 요구해도 또 이 다수의 의견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제동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 문제는 국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국회의원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하죠? 이 건강보험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내고 어떻게 이제 이 보장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좀 국민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건정심이라고 하는 단위가 건정심 있어요. 하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건정심. 약자인데요. 건강정책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복지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이게 사회적 합의 기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정심에는 이제 가입자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가입자, 사업주, 노동자, 뭐 사업주,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경총, 소비자 단체, 뭐 자영업자, 농어민 조직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나 들어가고 싶다. 갑자기. 그리고 이제 의료 공급자가 또한 8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8대 8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8은 가입자, 8명은 가입자 대표들, 8은 의료 공급자 대표들. 그렇죠. 83, 24, 24명. 8은 또 정부하고 각각 공익 대표들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가입자인 국민들이 보험료 좀 올릴 테니까 요걸로 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하자라고 하면 돼요. 단순하다. 단순해.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지금 이건 좀 약간 정치적인 측면하고 좀 맞물려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달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겠네. 그동안 이제 정부는 뭐라고 그래왔냐면, 야 보장성 확대하라 그러면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 그러면 재원이 어딨냐? 재원이 없지 않냐? 정부는 항상 그 얘기하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 안 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돈 없다, 국민이 돈이 안 해준다. 올리려면.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역시도 이제 많은 국민들 만나고 시민들 만나고 이래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요. 나 사보험 차라리 안 하거나 줄여서 차라리 국민 건강보험료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국민들의 요구들을 정치적으로 모아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내서 국민들의 의지가 뜻이 이렇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돼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국민들 핑계댔거든요. 근데 국민들 뜻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맨날 국민이래.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들의 뜻을 지금 모으는 게 급선무인 거고 그거를 우리 정의당이 모아내자라는 거죠. 그 뜻을 모아내고 그래서 이제 건정심에 요구를 하고 국민들 뜻이 이렇다. 우리가 이만큼 국민들의 뜻을 모았다라고 하면 건정심에서도 이거를 거부를 못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네요. 아니 복잡한 줄 알았어요. 이거 하려면 무슨 국회 논의가 지금 뭐하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내는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선언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해 주겠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국민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시즌 2 지금 12회까지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제 사생활 공개하고 이랬던 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2위였나? 2위 어린이 사보험 했을 때 그 어린이들 암보험 관련돼 가지고 800억 정도 소암 800억 정도만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죠. 암보험 같은 경우 소암 같은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게 정말 가장 인상이 깊거든요. 전체 그 건강보험공단 그 재정 흑자 재정 뭐 1% 정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 확인했는데 올해 그 내년도 예산할 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아시죠? 그 춘천에 계시는 막말 잘하시는 분. 그분 자기 지역에 SOC 예산 900억 챙겼거든요. 저는 정말 쪽지로 그렇죠. 저는 그거 보고서 정말 정말 가슴에 아팠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리퀘스트라든가 5월달 어린날 맞아가지고 어린이에게 새 생명해서 그렇죠. 국민들 모금하는데 채널 고정. 사실 그럴 필요 없이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죠. 국가 전체 예산 내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 0.01% 뭐 이런 거 이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말짱 거짓말이야 이거. 지금 이미 건강보험 재정적 흑자가 작년까지 이제 8조고요. 올해도 흑자 재정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10조가 넘어설 것 같단 말이죠. 그거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대선 공약 사항이야 이거. 4대 박근혜 대통령 우리 존경하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희귀 난치성 질환 그죠? 그 소아암이 연간 800억 정도, 800억이 800억 작은 돈은 아니죠. 우리 뭐 800억 가늠이 안 되는 액수나 국가재정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죠. 자기 지역구 예산 몰래 쪽지서 넣어서 하는 게 지금 900억, 900억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거는 정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 쪽지 예산은 우리 그죠? 우리 박원석 의원이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밀어 넣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뜻을 우리가 모아야 돼요. 모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깨알같이 모으는 역할을 우리 정의당이 해야 되는 거군요. 하겠다라는 거죠.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데가 없어요. 뭐 저기 새정년이 하겠습니까? 뭐 새누리가 하겠습니까? 우리 정의당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돼요. 맞아요. 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니 저는 정의당이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정의당은 특정 단체나 등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 입안에서 실천할 수도 있고요. 국민들 그렇죠. 만날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 그간의 1편까지 이제 쭉 정리를 해봤고 이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하려면 막상 그 얘기 나눠봤는데. 자, 그럼 막상 이제 이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가 됐을 때, 그럼 우리 앵두님처럼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그럼 망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기존에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그러면 역으로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실손의료보험이 필요 없어지겠죠. 실손의료보험이 필요가 없어질 텐데 우리가 이제 민간의료보험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정액형 의료보험이 있고 이 실손 의료보험이 있죠. 정액형 의료보험 대표적인 게 암보험이지 않습니까? 생명보험. 정액형은 어떤 보장 내용에 따라서 그냥 그것만 보장해 주는. 정액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특정 질병에 진단되면 얼마, 암에 걸리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준다. 그리고 특정 수술을 하면 얼마 준다. 그리고 입원하면 입원 며칠 하면 하루 입원당 뭐 3만 원 준다, 5만 원 준다. 이런 게 정액형 보험이에요. 이런 보험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든 확대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으로 하더라도 이런 정액형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장이 확대되더라도 암에 걸리면 똑같이 받으시는 거고 똑같이 수술하면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야 할 이유도 없죠. 물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 해약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해약하거나 이분들이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고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액형 보험에 대해서는 뭐 깨라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손형 의료보험은 문제가 되죠.
이거는 근데 자연스럽게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의 영역은 줄어들어요. 예, 그러겠죠.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을 굳이 해야 하지 않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 부담을 커버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됐을 때 실손의료보험료는 줄어들어요. 보상해줄 영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사실 건강보험을 하게 되면 실손의료보험 그래서 그냥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해약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유지해봐야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되죠. 건강보험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지출했던 실손의료보험에 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히프님 그거 정말 맞는 사실인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 보장성이 높아졌어. 초음파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의료실비에서 20만 원이었는데 보장이 돼서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실손의료보험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원래 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그게 줄어드니까 보험 지급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인데 이게 40%로 뚝 떨어졌어. 그러면 민간의료보험 중에서 정액형 의료보험은 또 여전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보장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실손의료보험이 문제가 되는데 건강보험 보장이 줄어들게 되면 실손이 보상해준 영역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더 오르죠. 그렇죠. 더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이 떨어지면 사보험료는 더 많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기존에 이제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 확대하는 게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손해 볼 일이 피해를 볼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논리가 그거잖아요.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가 이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게 되면 사보험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간의료보험 중에 정액형 보험은 그냥 가지고 가시고 단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한 거는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해약하면 되죠. 괜히 보험료만 뭐 하려고 냅니까? 그렇죠. 우리 애청자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실손보험 관련된 부분 얘기하고 있고 정액형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안보험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따로 들었던.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어차피 이렇게 보장성 보험이고 소멸성 보험이란 말이죠. 이건 나중에 만기까지 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돌려주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 원래부터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늘고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기만 당한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실손의료보험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들었다가 중간에 이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거 중간에 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간에 낸 게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애초에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렇죠. 애초에 여기 뭐 받을 거 이런 것들이 없는 건데. 그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저축성 보험이 35,000원 있었는데 껴있는 거지. 껴있는데 5년 지나 갱신했는데 실제로 돈이 안 올라가지고 좋아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저축성 보험에서 차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되면 될수록 거기서 차감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미미하다. 그런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하게 되면 지금 뭐 많게는 7만 원에서 10만 원 보통 내시는 분들 이렇게 낼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건 해약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약하는 건 나한테 유리한 거지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출해야 될 거를 안 해도 되는 거 않습니까? 어차피 환급금도 없는 건데. 그렇죠. 거의 없어요. 일부 좀 있긴 있는데 얼마 그 쥐꼬리만큼 돼서 도움도 안 되고요. 오히려 덜 지출이 안 되는 보험료를 더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민간 의료보험 이런 이제 의료비 보장 목적 보험 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하나로가 돼서 실손의료보험을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정도 이 가계 지출에서 우리가 좀 이득을 볼까요? 실제 이득이 좀 생길까요? 가계 부담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굉장히 줄어드는데 일단 현재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 총 규모가
한 20조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손 특약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보통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으로 가입하지만 실손 특약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통합식으로 각종 끼워 팔기로 특약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친 규모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계산해 보지 않았나 싶은데 월 7만 원에서 8만 원씩 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데 총 가입자 수가 한 2천만 명 정도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월 7에서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천만 명 하면 대략 한 17조에서 한 2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0조 내외 정도 된단 말이죠. 국민들은 20조 내외 정도 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거 그냥 가지고 가셔도 돼요. 이제 거기 특약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정액형 특약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실손보험 목적이 그런 이제 7에서 10만 원씩 내는 목적이 실손 목적으로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해약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해약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해약하는 어차피 건강보험으로 했을 때 병원비 대부분 해결되는데 그 나머지 정액형으로 그렇죠. 조금 더 받아봐야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보험료 이후에 지출 대가 안 나가게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이제 30% 정도만 더 부담을 하면 건강보험 하나로가 실현이 되는데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금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한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사실 3분의 1 이쪽으로 이렇게 그죠? 국민건강보험 쪽으로 더 이제 좀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 쉽게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있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주는가 동시에 가계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료비 부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돈에 대해서 줄이는 거죠. 가계 지출을 줄이는 거죠. 가계 지출 줄이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부분.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초기했던 것 중에 파국적 의료비 지출이라는 표현이 정말 깊게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또 잊혀지지가 않지. 또 우리 송파 세모녀 이렇게 떠오르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또 2달 또 지방 출장 다니면서 10여 차례 가장 많이 또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댓글 중에 요거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게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그죠? 우리 저 주변에 아는 분 중에 뭐 이거 보험 설계 아니요 없죠. 많죠. 근데 이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분들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있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이제 댓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실제 이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자신의 수입이나 이런 게 줄 수 있고 또 일자리 문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사실이군요. 사실이죠. 염려하시는 말씀을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러니까 이 운동이 성공하게 되면 한 20조 원 정도 내외되는 실손의료보험 지출이 줄어들잖아요. 시장이 없어지는 거지. 20조가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회사들이 총 보험료 수입이 1년에 190조 정도 돼요. 190조. 어마어마하군요. 우리나라 한 해 그 GDP가 얼마지? GDP는 한 1,300조죠. 야 거기에 그 보험이 하대 국가 예산의 반이 넘죠. 국가 예산이 지금 350조? 375 내년 370조인가? 그렇죠. 그 정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이제 190조예요. 물론 이제 민간의료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망보험 같은 종신보험도 있고 뭐 저축보험도 있고 뭐 요즘에는 개인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 합쳐서. 여기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예산 절반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190조 정도 중에서 한 20조 정도는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큰 규모는 아니죠.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규모는 아니긴 하지만 뭐 10% 조금 넘게 날아가는 그렇죠. 다른 보험 그 정도는 날아가요. 많이 있잖아요. 뭐 종신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뭐 화재보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보험회사 망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안 망합니다.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망할 일은 없고요. 근데 이제 보험 설계사 역시도 이제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 설계사분들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과연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직업군이 사실 그렇게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라는 게 문제거든요. 요것과 관련해서 경향신문에서 일면에 크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네, 어떤 내용이에요? 보험 설계사 네. 실제 이 기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이 거기에 이제 위장 취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취업 상담을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우리 노후 실손 의료보험 가입 상담 실태조사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마치 다단계 같았다. 내가 이제 몇 명을 더 유치하면 거기에 또 이제 인센티브가 붙는 건가? 붙고 이러면서 사실상 그게 이제 또 상당한 수입원이었다. 이런 걸 이제 고발한 기사가 그게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향신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험 설계사 관련해 가지고는 통계 자료가 계속 그 공시가 돼요. 요거 이제 분석인 거 된 거에 의하면 저기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보도자료 나왔던데 보험 설계사가 신규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되면 그 중에 1년 이상 유지할 보험 설계사를 유지할 확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60%는 1년 이내에 다 관둬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이상을 계속 고객을 보험을 가입시켜야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주로는 이제 자기가 아는 친지, 가족들, 동료들, 뭐 선후배들 이렇게 가입하고 나면 더 이상 신규 고객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보험 설계사를 유지를 못해요. 해촉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 자리가 그렇게 안정된 수입원이 아니에요. 이분들 역시도 보험사로부터 사실은 저기 피해자. 그렇죠. 노동삼권 노동삼권도 보장이 안 돼요. 노동자로 보지도 않아.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 문제가 과연 안정된 일자리고 우리 사회가 권장해줘야 될 일자리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주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워낙 잠시 하는 경우도 출산 많고 이후에 그죠 다시 또 경력단절 재취업할 때 여기로 많이 여성들이 또 가시고 쉽게 찾는 직업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권장해야 될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 일자리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어요. 매출이 줄어든 만큼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건강보험 대신 하나로 운동이 성공하게 되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또 많아요. 보장성이 확대되는 따라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고 그러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보건의료비는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게 보건의료. 이건 다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는 다 그냥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재정이 늘어나고 그런 만큼 그쪽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의료 쪽의 일자리가 외국에 비해서 한 절반도 채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왔단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공보험이 확대가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OECD 평균 정도까지 만일에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만 수십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이제 동일하게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보장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도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건 되게 안정된 일자리일 거란 말이죠. 또 병원에서도 일자리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뭐 간호 인력이라든지 간호 보조 인력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등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쪽의 인력의 일자리는 새롭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사회적인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당장 이제 보험 설계사로만 따져보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물론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는 계속 변해가요. 그러면 특정 일자리는 어느 순간 이제 몰락하게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시 재교육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시켜주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사실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정의당은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보험 설계사 쪽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부분들이 있는 만큼 새롭게 일자리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프로그램들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해야 돼요. 정의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요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운동은 복지국가 운동이고 한국 사회에 지금 계속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안정된 일자리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알바 늘어나고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아니 뭐 정규직도 해고 요건 완화한다며요. 그렇죠. 이제 정규직도 불안한 게 시작. 저 목에 칼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복지국가 방향으로 갈수록 더 직장도 안정되고 소득도 안정된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국가로 계속 미국식의 어떤 정글 자본주의가 아니라 유럽식의 이제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거든요. 그 방향을 물꼬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단지 이제 건강보험의 강화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사회 복지 분야로 다른 분야의 복지도 확충하고 사회연대도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죠. 거기서는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사이에서의 어떤 진통은 있죠. 진통은 있고 이 진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들도 받아 안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악의적으로 뭐 보험 설계사 일자리를 뭐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식, 그런 생각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요. 우리 당원분들 중에도 이제 보험 설계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은데 있어요. 꽤 됐어요. 많으세요. 그렇죠. 또 예전에 했었던 당원분들도 많고 그러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 계시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수고와 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렇죠.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뭐 그분들의 일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건 그렇죠. 아닌 거죠. 지금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이 지금 사보험 회사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인 거고. 그렇죠. 보험 설계사님도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분들 역시도 이렇게 사보험으로부터 완전히 피해자예요. 그렇죠. 자기 다 들잖아. 가족 다 들고 친척 다 들고 주변에 등등.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 하나로가 우리 보편적 복지국가, 우리 정의당이 또 복지국가 선도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한 거고 우리가 이 미국식 정글 자본주의를 이것을 계기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지적해 주는 거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지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비단 보건의료나 건강보험 영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상교육을 더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사교육 시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일자리가 그렇죠.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공교육으로 그 일자리 그쪽에서 사라지는 부분들을 공교육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고민들은 항상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가 그런 맥락에서 고민이 좀 그렇죠. 들어가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시즌 2 막방도 마무리할 때가 이르렀는데요. 그 얘기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가 인기를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아이튠즈나 팟빵에서 다운로드해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인터넷에서 직접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제 웹 주소를 찾아서 들으시려면 저희 주소가 이제 Health Justice Radio iblog.com이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 페이지인데 여기 메인 화면에 심지어 이제 비갱신형 안보험 인기 순위 요거를 이 업체 측에서 요 광고가 걸린다는 사보험 비판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사보험 광고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료 그렇죠. 해외 도쿄나 로스앤젤레스 서버를 이용해요. 해외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에서 요 광고를 달았는데 또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얼마나 이제 인기를 거듭하고 있었으면 이런 광고가 붙었을까라는 역설적으로 네. 요 말씀 드리면서 그간에 이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꼭 우리 정의당이 실천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뭐. 네. 아닙니다. 네. 좀 갑자기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울컥? 네. 감회가 울컥보다는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텅 빈 듯한 이런 시원섭섭하시죠? 예. 동절기도 계속 할까요? 동절기는 이제 발이 시려우니까 네, 발 시럽 입하고 그냥 좀 쉬었다가 이제 시즌 3를 다시 기획하면서 시청자들을 만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즌 1 8회 방송했었는데 그때 그 진행자였던 톡톡이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누추하고 이런데 좀 뭐 이렇게 아쉬웠나 봐. 아니면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셨나? 앵두님도 마지막 격주마다 우리 도움으로 나들을 했고요. 특히 저는 비전문가 패널이죠. 근데 좀 진행하는 속에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제가 흥분해서, 제가 분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영화에는 사실 이 사보험 특히 실손보험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먹고 사는. 그래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잘 따지고 무엇보다도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꼭 이뤄서요.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노후를 걱정하는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복지국가로 나서는데 정의당이 큰 역할을 하는 정말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히포님이 전문가로서 이제 목소리를 내주셨다면 우리 이제 앵두님은 평범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변이 막 분노만 한 거 아니에요? 막 화만 내고 씩씩거리고 막. 우리 시즌 3에서는 톡톡이를 진행자 톡톡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건강을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전 세계 10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